거기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고. 전에 집주인이 싼 값에 그 집을 내놨고 새 집주인이 하자마자 저희 집에다가 전세를 내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전에 살던 집주인이 뭔가를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싼지 집에서 뭔 일이 일어났나 보다. 지금부터 제가 지우 씨의 시점으로 아파트에서 잊지 못할 악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에 문제가 생긴 건 이사한 지 1년 됐을 때입니다. 지우야. 어이구, 널 믿은 내가 바보지. 널 낳고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 어휴, 참 똑같아가지고 애가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저렇게. 짜증나 진짜.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곰팡이 냄새 아니야? 방에 곰팡이가 폈나?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곰팡이가 필 만한 곳을 구석구석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혹시 저기? 저는 방 한편에 있는 붙박이장 앞으로 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 며칠 전 여름 짐들을 정리할 때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장마도 아니고 갑자기 웬 곰팡이지? 이상했지만 일단 빨리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곰팡이를 깨끗하게 닦고 제습제도 여러 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고 뭐고 녹초가 된 채 잠이 들고 말았죠. 그런데 잠시 후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얘도 감독하는구만. 깜짝이야. 엄마 뭐해? 엄마 말 잘 들을 거지. 그때 책상에 있던 노트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떨어졌네. 주워.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주워! 무서워요. 엄마. 알았어. 일어나서 노트를 주웠는데 펼쳐진 노트 가득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누가 이런 걸 쓴 거지? 그런데 그때 엄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엄마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네 글씨 맞잖아. 계속 써. 이거 진짜 저 아닌데. 계속 써. 엄마 말 들어야지. 저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며 그 끔찍한 글씨를 밤새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아, 깜짝이야. 아, 꿈이었구나. 안도한 것도 잠시. 제 글씨로 빼곡히 써진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놀라서 지우개로 글씨를 마구마구 지웠어요. 그리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탁탁탁탁 칼소리.
아침 먹어. 평소와 다름없는 우리 엄마였어요. 아, 역시 내가 꿈을 꾼 걸 거야. 그렇게 개꿈을 꿨나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친구 집에서 놀다가 막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조심조심 제 방으로 갔죠. 그리고 엄마한테 걸리지 않게 저기 방문을 열었는데 엄마, 여기서 뭐해요? 엄마가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엄마는 말없이 저를 노려보다가 뭐 하는 거야? 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뺨을? 엄마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죽었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뺨을 때렸어요. 엄마. 그래서 저는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 뺨을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제 뺨은 퉁퉁 붓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됐어요. 그제야 엄마는 만족스러운 듯이 씩 미소를 짓다 나갔고 저는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집에서 밥도 안 먹고요. 새벽 일찍 나갔다가 늦게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도 야자를 마치고 늦게 집에 왔는데 또 그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다시 곰팡이로 새까맣게 덮여 있었어요. 제습제는 안 넣어도. 아, 진짜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닦고 있는데 정지우, 이리 와봐. 엄마가 안방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춤주춤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갔어요. 이리 와. 엄마가 저를 보고 손에 뭔가를 쥐어줬는데 그건 칼이었어요. 오, 뭐야. 그리고는 찔러. 왠지 모르게 그것을 절대 찌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싫어요. 안 할래. 엄마 말 들어야지. 엄마 힘들게 할 거야. 이것만 하면 다 끝나. 해줄 수 있지. 이게 마지막이라는 말에 저는 이것만 하면 끝이랬어. 엄마 말 들어야지. 이것만 하면 끝이랬어. 두 팔을 높이 들어 세게 내리 꽂았어요. 그리고 설마 진짜. 이불 속에 우리 엄마가 누구 있었어요. 귀신이야, 그럼 아까 거는? 엄마가 왜 이렇게... 지우야, 이제 내가 진짜 엄마야. 엄마 행세라는 그 여자가 또 나타난 걸까?
저는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러자 저를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정한 말투, 온몸에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이번엔 진짜 엄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도감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가짜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부터 제 방에선 엄마가 대신 주무시기 시작했고 엄마도 거기서 자면 안 되지 않나? 방을 바꿔 생활한 지 일주일이 넘은 어느 날 밤 엄마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제 방 붙박이장에서 덜그럭 소리가 들렸대요. 그놈의 붙박이장.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그 안에서 뻗어져 나온 창백한 손과 팔. 사다코야. 와 너무 무섭다. 너구나. 내 딸 괴롭힌 게. 네 년이지?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여자를 향해 집어 던졌어. 어딜 도망가? 이리 안 와! 그렇게 엄마를 피해 방 안을 서성이던 여자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엄마가 세네. 엄마 만세. 이 엄마가 용어단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하셨대요. 그 점쟁이가 그 얘기 듣자마자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 여자 완벽하게 쫓아낸 게 아니어가지고 그 여자가 단단히 화가 났다고 그 화가 자식인 저한테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섭다. 마침 집주인 딸이 신혼집을 구하고 있어서 집을 옮길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악몽 같았던 그 집에서의 일이 잊혀질 때쯤 엄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바로 집주인의 딸이었는데요. 갑자기 그 집주인 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는 무슨 여자 목소리 들은 적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는 여자가 미친 듯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뭐 하루는 여자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거 들리고 처음에는 그게 층간소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옆집, 윗집, 아래집 다 가봤는데 그런 여자 소리 낼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왜 이렇게 울고 웃는 거야? 그 여자는 대체 왜 가짜 엄마 행세를 했던 걸까요? 만약 제가 그 가짜 엄마의 명령을 계속 따랐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한 번쯤은 꼭 의심해 보세요. 진짜가 아닌 가짜일지도 모르니까요. 1999년 인천 계양구 박천동에 살았던 보민 씨는 제가 잘한. 피아노를 전공한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음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실기에, 그다음 수능에 할 게 많았지만 보민 씨는 피아노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매일 새벽까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보민 씨가 힘들어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 왜? 8시인데 어디냐? 어두워지는데 당장 안 들어와! 옛날 아버지네, 옛날 아버지. 호통의 일상이 딱 그 시절의 그 아버지였습니다. 퇴근 시간인 8시에 보민 씨가 집에 없으면 그야말로 불호령이 떨어졌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보민 씨가 새벽까지 이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꼭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설마.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확 돌아봤더니 아버지가 언제 방에 들어오셨는지 뒤에서 보민 씨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과잉이다, 과잉. 옛날에 감시하던 아버지들이 있었어. 어머니들도 그렇고. 하루는 거실에서, 하루는 방에서 아버지는 수시로 새벽까지 공부하는 보민 씨를 지켜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보민 씨 방 바로 앞이 주방, 부엌이었거든요.
나중에는 그 노란 그 부엌불을 밤새도록 이제 켜놓으시고 매일매일 보민 씨를 확인하셨죠. 숨 막혀. 제발. 불 끄고 자려고 하면 누가 불 끄라고 했어? 이렇게 호통까지 치시면서요. 보민 씨는 꼭 감시당하는 것 같고 왜 나를 믿어주지 않으시지? 점점 큰 압박감이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외 음악학교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가 얼른 밥을 먹고 아버지 퇴근 전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이번 콩쿨 진짜 중요하잖아. 근데 너무 불안해서 근처에 타로 좀 잘 보는 데 있다는데 나랑 같이 가주라. 타로? 보민 씨는 늦게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혼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부탁 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가져야죠. 결국 타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보민 씨와 친구는 부평의 한 타로 카페에 도착을 했고요. 친구와 함께 타로 마스터 앞에 앉아서 점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 이번 콩쿨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콩쿨러를 생각하면서 여기 카드 중에 3장을 뽑아주세요. 그러다가 보민 씨가 무심코 타로 마스터 그 뒤쪽을 봤는데 그 뒤쪽에 어떤 여자가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 사람인가 보지. 평범한 얼굴의 그 여자는 정말 한치의 미동도 없이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 무섭다. 보민 씨는 이상해서 친구가 이렇게 카드 뽑는 걸 보는 척 하면서 슬쩍 그 여자 쪽을 쳐다봤죠. 신경 쓰이죠. 봤어. 근데 그 순간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서 보민 씨를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쳐서 놀란 보민 씨는 얼른 시선을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보민 씨를 여전히 쳐다보는 그 여자의 시선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쳐다봐서 기분 나쁘셨나? 보민 씨는 애써 무시했지만 계속 쳐다보는 그 여자가 점점 불편해졌고 빨리 그곳을 나가야 되겠다. 피하는 게 상책이죠.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기 뒤에 여자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보민 씨를 보는 친구의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누가 있다 그래? 보민 씨, 혹시 귀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뭐야? 친구와 타로 마스터 모두 뒤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민 씨가 보는 거야, 보민 씨? 이제 보민 씨는 혼란스러워지고 그렇지. 분명히 보민 씨 눈에는 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 뭐야? 그러자 얌전히 앉아 있던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는 보민 씨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와 타로 마스터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의자에 팔을 짚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민 씨는 여자가 있는 쪽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여자는 그대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오, 진짜 무섭다. 어디로 갔어? 보민 씨는 두려움에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그런데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보민 씨는 덜덜 떨면서 쳐다봤죠. 그 여자가 어느새 다가와서 보민 씨가 앉은 의자를 붙잡고 몸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민 씨를 쳐다보면서 계속 입을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친구도 그 타로 마스터도 잊은 채 도망치듯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한 보민 씨는 서둘러 방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일찍 안 다니냐? 잠깐 친구 만나고 왔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곤 얼른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어김없이 부엌불을 켜둔 채로 거실에 앉아 보민 씨를 지켜보셨어요. 보민 씨는 이상한 일도 좀 겪었고 좀 심신이 필요하잖아요. 좀 쉬고 싶었지만 집에 온 게 또 늦었으니까 눈치도 좀 보이고 늦게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공부하다가 새벽에 물을 마시려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주무시러 가신 거예요. 피곤하지. 주무시나 보다. 한시름 놓은 보민 씨는 얼른 부엌불을 끄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려고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인가?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가 나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또 뭐야, 왜 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뭐지? 보민 씨는 아예 방문을 열고 나와서 밖을 살펴봤어요. 그 순간 갑자기 뭔가 싸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타로 카페에서 봤던 그 여자였고 그리고 이 여자는 넘어진 보민 씨의 발을 잡고는 한쪽 팔로 상체를 끌며 뒤로 가기 시작했어요. 어디 데려가는 거야? 끌고? 뭐야? 끌고. 보민아! 아버지가 소리치며 달려오셨고요. 급하게 보민 씨를 붙잡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보민 씨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뭐야? 아버지가 보민 씨의 발 밑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거든요. 어머. 아버지도 봤다. 아빠도 봤나? 아무래도 봤나 보네. 엄청난 힘의 여자의 손이 점점 풀렸고요. 보민아! 보민아! 괜찮아?
뭐야? 그리고 벌떡 일어나시더니 여자를 피해 부엌불을 탁 켜시는 겁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언뜻 여러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둘러싸더니 팔을 잡고는 부엌 쪽 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괴성을 지르며 손으로 바닥을 짚고 버텼지만 그대로 쭉 끌려갔어요. 여자의 손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들은 부엌 쪽 벽으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무슨 뭐 공간 이동 이런 것도 아니고. 오.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야, 이게 뭔 일이야? 보민 씨 앞을 가로막고 계셨던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보민 씨를 이리저리 확인을 하시더니 조심스레 침대에 앉으셨어요. 보민 씨는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타로 카페에서 있었던 일, 그곳에서 본 그 여자,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께 다 털어놨죠. 보민 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던 아버지는 그래, 나도 봤다. 너를 따라온 것 같아. 들어올 때부터 알았던 거야. 아, 집안 이런 능력이 이렇게 있었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해주신 말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민아, 아무래도 우리 집이 저승으로 가는 망자들의 저승 길목인 것 같다. 아, 그거 아까 막 잡아간 사람들이 그 저승사자였구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실 아버지가 유독 몇 개월 전부터 보민 씨한테 더 엄해지셨거든요. 그게 딱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온 뒤부터였던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사 온 뒤로 밤만 되면 거실이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보면 각기 다른 모습의 귀신들이 현관문으로 들어와서는 방문 앞을 서성거리면서 잠든 가족들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뭐야? 기억하시죠? 매일 밤 보민 씨를 지켜보던 아버지. 불 켜고. 그러니까 그동안 아버지는 새벽까지 공부하는 보민 씨를 감시한 게 아니라 지킨 거였나? 혹시나 그들이 해코지하진 않을까 보민 씨 곁을 지키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또 이게 부성애가 또 아유. 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밤마다 그들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하셨어요. 바로 부엌불을 켜놓으면 그들이 얌전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지? 그들이 이제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부엌불이 켜져 있으면은 집안을 서성거리고 뭐 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나쳐서 곧장 부엌벽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여자를 끌고 간 것도 아마 다른 망자들인 것 같아. 아버지 생각엔 그런 거죠. 보민 씨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항상 부엌불을 켜놓으셨는지, 왜 그 여자가 쫓아올 때 불을 켜셨는지 알게 됐죠.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해준 아버지는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봄이나 앞으로 살면서 이상한 걸 보거든 반드시 모른 척, 못 본 척 하거라. 응? 네가 이제 보이니까 귀신은 모른 척한다. 보민 씨네 집을 지나가던 망자들은 왜 그 여자를 끌고 갔을까요? 멀고 험한 저승길을 밝혀준 보민 씨 아버지에 대한 오답이었을까요? 이 사연은 37년 전인 1984년 미영 씨가 8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빠, 엄마, 그리고 미영 씨 세 식구가 같이 살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미영 씨가 기억하는 엄마는 미영 씨가 말썽을 부려도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고 가족들에게는 항상 다정하고 따뜻했던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평소의 엄마가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엄마의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늦은 밤 혼자 방에서 자고 있었던 미영 씨는 쎄한 기분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살짝 열린 방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문 틈으로 아주 커다랗고 새빨간 눈알. 뭐야? 눈이 왜? 당장이라도 뛰어들어올 듯 살기 어린 눈이 어린 미영 씨를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엄마야? 엄마 아니야? 하지만 그 눈동자의 주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보, 거기서 뭐해?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 빨간 눈은 빨갛게 충혈된 엄마의 눈이었던 거예요. 엄마야 진짜? 그렇게 밤마다 엄마는 그 새빨간 눈으로 미영 씨 방 안을 너무 무섭다.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엄마 껌딱지였던 미영 씨는 엄마 곁에 다가갈 수조차 없었어요. 도대체 엄마는 왜 이런 기괴한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이 모든 일은 시작이 됩니다. 네 어머니. 아이고 애미야, 집공사 다 끝났으니까 아범이랑 같이 한번 내려와. 오랜만에 식구들 다 모여서 식사나 함께 하자. 네 좋아요. 할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기도 이천에서 과수원을 하시면서 천안에 있는 고향집을 오랫동안 비워두셨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천안에 다시 내려가기로 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미영 씨와 엄마는 처음으로 천안의 아빠 고향집을 가게 됩니다. 큰엄마, 고모 식구들이 막 다 모여서 북적북적한 게 정말 동네 잔치 분위기였어요. 큰엄마는 이제 전을 부치시다가 동서, 저 부엌 가서 부침가루 좀 갖다 줘 라고 하셨죠. 그런데 홀로 집에 들어갔던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뭐 도와주러 온 동네 사람인가 싶어서 그럴 수 있지. 안녕하세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저 서울에서 온 여기 둘째 며느리예요.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왜? 엄마를 쳐다보는데 그 여자의 두 눈이
완전히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엄마를 죽일 듯이 쏘아보는데 뭔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찡그린 표정을 짓더래요. 뭐야? 형님, 그 부엌에 어떤 이상한 여자 못 보셨어요? 이상한 여자? 누구? 그 검은 옷 입고 얼굴이 새하얀 여자요. 부엌 안쪽에 있는 거 같던데 못 보셨어요? 아무도 없을래. 빨리 같이 가봐요. 아이고, 누워있다 그래. 아우. 엄마는 다짜고짜 큰엄마를 끌고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아유, 뭐가 있다 그래요. 아유, 아무도 없구만 뭘. 아유, 동서가 잘못 봤나 보지. 글쎄, 어디 간 거지?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분명히 여자가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미영 씨네 가족은 다 같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왔나? 그 소리에 엄마는 잠에서 깼죠. 순간적으로 문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인지를 하고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 문틈 사이로 새빨갛고 커다란 눈이 방 안을 훔쳐보듯이 뭐를 찾는 것처럼 대굴대굴 눈 안에 굴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더 열리고 새빨간 눈에 정체가 조금씩 드러났어요. 바로 아까 주방에서 봤던 그 검은 옷의 여자. 또 찾아왔어. 달빛에 드러난 그 여자는 빨간 눈을 굴려서 방 안을 막 살펴보더니 갑자기 기쁘다는 듯이 입이 찢어질 정도로 씩 웃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꿈이네. 꿈이 악몽이야? 악몽을 꿨나? 하지만 닫아놨던 그 문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문틈이 열려 있었어? 벌어져 있었더래요. 왔네. 다음날 아침 악몽보다 더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여보 괜찮아? 여보 왜 그래? 심한 몸살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덜덜덜덜 엄마가 떨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 아이고 얘가 왜 이러냐. 퍼뜩 올라가서 병원부터 가. 그렇게 미영 씨 가족은 서둘러서 서울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조수석에 힘없이 늘어져 있던 엄마가 어머, 갑자기 왜 저래? 무섭다 무서워. 여보 괜찮아? 여보, 얼른 가자. 당신이랑 둘만 있고 싶어. 그래 가자. 엄마의 이런 낯선 모습에 어린 미영 씨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가자.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엄마의 증상에 대한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뭐 쉬웠네. 이거. 낮에는 기운이 없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다가 밤만 되면 두꺼운 이불을 덮고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눈틈으로 빨간 눈이 보인다고. 뭐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밤만 되면 미영 씨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방문 틈에서 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왜 정말 며칠 뒤 8살이던 미영 씨는 그만 침대에 소변 실수까지 하게 됩니다. 아, 너무 이제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마가 문틈 사이로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또 딴 게 있어요? 뭐 위협행위를 했나? 매일 밤 이 문이 조금씩 더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수록 엄마의 모습은 서서히 더 들어왔죠. 엄마가 오른손을 뒷짐지듯이 숨기고 있었는데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살짝 빛나는 게 보였던 거예요. 심각함을 느꼈던 아빠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후로 할머니와 큰엄마가 급하게 미영 씨네 집으로 찾아왔죠. 야, 무섭다. 홍서, 혹시 이 여자 알아? 큰엄마가 보여준 건 아주 오래돼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왜 그래? 이 여자 그 여자예요. 밤마다 절자라고는 그 여자라고요. 홍서, 형님, 이 여자 누구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형님. 왜 이래? 이 모습을 본 할머니와 큰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가 있다, 아는 사람이다. 낡은 사진 속에 새카맣게 긴 머리에 유난히 하얀 얼굴을 한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서 있는 고등학생 시절의 젊은 아빠였죠. 남편. 옛날 뭐 여친인가 봐, 뭐 그런 거. 사실 그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한 동네에서 자란 아빠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학교 졸업하고 나면 결혼해서 같이 살자. 너희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살고. 진심이야? 당연하지. 둘 사이는 점점점 더 깊어져 갔고 동네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공인된 커플이었군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둘 사이를 극구 반대했어요. 왜? 너 정말 몰라서 그래야? 악기를 신으로 받아가지고 미쳤다고 안 하냐? 걔 엄마가 저주를 걸고 다닌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아주 흉흉이야. 무슨 소리야? 사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다른 무속인과는 좀 달랐대요. 왜요? 휘청. 반쯤 이렇게 풀린 눈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악담을 퍼붓고 다니는 거예요. 저주를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기피 대상이었던 거죠. 그렇지. 동네 마녀 같은. 심지어 아빠의 첫사랑이었던 그 여자를 좋아하던 남자애들이 모두 안 좋은 사고를 당하거나 시름시름 앓게 됐다는 거예요. 공교롭게 우연일지. 할머니는 혹시나 아빠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셨다고 해요. 무섭지.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할머니의 선택은 막내 아들의 강제 유학. 당시 서울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던 큰아들 집으로 보내기로 하신 거죠. 아빠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날 밤 그 여자를 몰래 만났대요. 정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대학 입학하면 너 데리러 올게. 같이 서울 가서 살자. 기다릴게. 아, 사랑했구나.
하지만 서울로 떠난 아빠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서 그 여자와 했던 약속을 서서히 잊어갔죠. 세월이 흘러서 새로운 사랑을 찾은 아빠는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귀신이 돼서 엄마의 앞에 나타나게 된 걸까요? 맞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고향인 천안집을 떠나 있는 사이 그 여자가 아빠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빠의 고향집 근처 나무에 목을 매달고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지막 눈길이 머문 곳은 아빠가 떠나고 없던 빈집이었대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의 배신에 절망했다가 그러면서도 혹여나 아빠가 돌아올까? 애타게 기다리고 그리워하다가 결국에는 추운 날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와. 시름시름 앓고 있던 엄마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할머니는 용하다는 무당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고 해요. 무당은 엄마를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무리 옆자리가 탐이 나고 질투하나도 그렇지! 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더라! 엄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한을 토해내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못 가! 나 혼자서 절대 안 가! 내 죄다. 응? 내 죄요. 근데 그땐 내 새끼 생각만 했어.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잘못이 없잖여. 제발 살려만다오. 살려만다오. 아이고, 애미야. 하지만 엄마는 나아질 기미도 없이 바닥에 드러놓은 채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었죠. 밖에서 기다리던 아빠가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엄마는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입을 열었죠. 나 데리러 온다고 했었잖아. 꼭 기다려달라고 했었잖아. 난 당신만 믿고 우리가 함께 할 날만 생각하고 있었어. 난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어! 그 순간 아빠는 한참을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한참을 오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야 엄마의 빨간 눈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풀어졌구나, 풀어졌어. 놀랍게도 엄마는 그 모든 순간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와, 빙이네. 어른들은 무당의 마지막 말에 모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대요. 자기 버리고 가서 그렇게 예쁜 딸 낳았으니 얼마나 미웠을까. 조금만 더 늦었으면 가족들 다 피볼 뻔했어. 어머. 그 이후로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는 천안에 있는 고향집을 내놨고 그곳을 떠나 다시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저희 집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평범한 가정집인데 이번에 귀한 일을 겪게 돼서 제가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팥이랑 소금을 다 뿌려놨어요. 여기에 이렇게 다 뿌려놓고 지금 보이시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깔아놨네. 처음 본 여자 귀신 있던 자리에도 제가 다 뿌려놓고 어머, 침대도. 이거 쏟은 게 아닙니다. 일부러 지금 해놓은 겁니다. 무슨 일을 겪었길래. 중문 들어오는 데에 소금 단지랑 팥을 제가 또 따로 또 올려놨어요. 자, 지금 소금 단지랑 팥 자체를 지금 아예 사다 놨습니다. 예. 집안 곳곳에 팥과 소금을 갖다 뒀다는 제보자. 자, 지금부터 제가 대신 주은 씨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남편은 영업직이라 술자리가 잦은 편인데요. 술 취해 들어오는 날은 발소리부터 다르거든요. 쿵쿵쿵쿵쿵쿵쿵쿵. 왜 그 발망치라고 하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내리치면서 비틀비틀 걷습니다.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항해올 때도 있어서 사실 술 먹고 들어오면 늘 조마조마해요. 근데 이건 주사의 시작이고요. 본격적인 주사는 바로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꺼져! 꺼지라고! 나가! 안 나가? 나가라고, 이년아! 이 인간이 평소 나한테 쌓인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푸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요 정도는 뭐 저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이야. 불길한 예감에 덜덜 떨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부선재 씨 가족분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영등포 경찰서 저 교통과인데요. 지금 좀 빨리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세상에나 남편이 술에 취해 도림천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어우. 왜 갔어? 아우.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남편 말로는 택시 기사가 자기를 거기 내려주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찰에 그 나쁜 택시 기사를 좀 꼭 좀 잡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이 들려준 이야기는 아주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택시 안에서 계속 쌍욕을 해대더니 기사님을 치고 발로 의자를 차고 아주 난동을 부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내리겠다고 빨리 세우라고 고래고래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시키라씨! 내려줘! 자동차 전용 도로라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때를 쓰니까 나중에는 달리는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해서 호호호호호. 하는 수 없이 그냥 내려줬다는 겁니다. 남편을 붙잡고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따져 물었어요. 아니, 어제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남편은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내가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졸음이 너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비좁은 차 안에서 점점 얼굴을 들이대며 다가오는데
이건 뭐 피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이 익히 알고 있던 얼굴이었대요. 아, 왜 자꾸 달라고 타가지고 귀찮게 하는데! 나가. 안 나가? 아, 나가라고, 나! 꺼지라고! 좀 귀찮게 좀 하지 말고 좀 나가라. 그 집안에서 욕하던 그 얘기를 듣자 저는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 귀신이 그 피를 흘리면서 왜... 야 그만해. 귀신 타령 좀 그만하라고. 아 지긋지긋해 진짜. 문제는 그 뒤로 또 남편이 그 도로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와, 이 인간 진짜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오셨어요? 네. 남편이 제일 어려워하는 시부모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사람이 글쎄요 술에 취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견됐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지 뭐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요. 뭐? 이 자식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아이고 얘가.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니라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택시 안에서 막 귀신이 막... 얘기를 다 들은 두 분의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라고요. 왜 그러지? 뭐 하는 게 있나 보다, 아는 게 있나 보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상한 걸 묻는 거예요. 그 귀신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글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너도 죽어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너도 죽어라고 했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 그럼 혹시 그때 죽은 그 부선제가? 그날 시아버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이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학교 앞에서 큰 개를 만나서 도망치다가 건물 3층에서 추락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얼굴 뼈가 으스러지고요. 거기다가 온몸에 골절상까지. 큰 사고다. 그나마 시멘트 바닥이 아닌 자동차 위로 떨어져서 목숨만은 건졌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이제 황급히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서 남편을 찾았다고 해요. 우리 선재. 우리 부선제 어디 있어요? 부선제. 간호사가 몹시 난처해하면서 부선대님 영안실로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야? 영안실. 여보.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실신을 하셨고요. 시아버지는 기다시피 겨우 영안실로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하얀 천을 걷고 아들의 얼굴을 확인한 시아버지는 영안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희 남편과 비슷한 시간에 교통사고로 실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도 부선재. 뭐야? 이 희성인데 부씨가. 부선재가 흔한 이름도 아니고 비슷한 시각 응급실로 나란히 실려왔으니까 간호사가 그런 실수를 했던 거죠. 그런데 더 깨름칙한 것은 나중에 사과를 하러 온 그 간호사가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보호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실은 아드님 상태가 더 심각했거든요. 교통사고로 오신 분은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시아버진 그때 남편 대신 죽은 부선재가 남편에게 분풀이를 하는 건 아닌지 큰 걱정을 하셨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면서
아이, 제가 본 귀신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더 놀라셨습니다. 야, 그날 그 죽은 부손제가 여자였어. 눈도 못 감고 죽었더라고. 그때 본 얼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남편 얼굴은 더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본 귀신도 얼굴에 유리가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야야야야. 그런 얘기를 들어서일까요? 며칠 후 남편은 더 괴이한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샤워기를 틀어놓고 한참 이제 머리를 감고 있는데 등에 뭐가 좀 간질간질 걸리적거리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건 귀신이 욕실 천장에서 고개를 쑥 내밀고서 남편을 째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혼비백산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발가락 사이로 샤워실 유리문이 끼는 바람에 발가락이 쫙 찢어진 거예요. 아우. 그런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귀신이 하는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대요. 왜 그래? 귀신이 죽이려 그래. 무서워. 이쯤 되니 진짜 그날 죽은 부선재 씨의 원혼이 남편에게 해코지를 하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저희 부부를 더 공포에 떨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자리가 있다던 남편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주사를 피해 안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아이들과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 걷는 소리가 멀쩡한 거예요. 웬일이래. 오늘 별로 안 취해졌네.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저희 있는 안방으로 다급하게 걸어오는 겁니다. 안방 문을 부술듯이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또 그 귀신이야? 저승사자가 날 잡아갈 모양이야. 무슨 말이야?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새벽녘에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딱 떴는데 부선재 귀신이 몸을 구긴 채 요상한 자세로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스산하게 웃고 있더래요. 그 귀신이 보고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암막 커튼 뒤로 시커먼 남자가 서 있더랍니다. 강도다. 그래서 귀신이 웃고 있었구나. 남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손을 뻗어 강도를 향해 힘껏 스탠드를 때려쳤는데 그 남자 비명은커녕 미동도 없더래요. 온통 검은색의 남자. 순간 남편은 저건 귀신이 아니라 저승사자구나 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이제 죽을 거야.
말을 들은 남편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방을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트로 달려가서 팥과 소금을 한 포대씩 샀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병도 같이 샀네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못하겠더라고요. 내 남편 내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내 남편 남편은 그 뒤로 여자 귀신도 저승사자도 안 보인다고는 했지만 그 한 주에만 병 걸린 사람 마냥 7kg이나 빠졌어요. 어머. 남편과 저는 언제 또 저승사자가 나타날지 몰라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